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이대만입니다. 오늘 한 통의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장님, 남초가 탈수가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많은 농가나 회원님들께서 탈수라는 증상을 단순히 물이 잎에 잘 전달되지 않는 정도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라는 점을 알게 됐습니다. 탈수는 사람으로 치면 맥박이 없다는 것이죠. 탈수가 왔다, 맥박이 없다, 생활이 없다는 것이죠. 일반 회원님께서 난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요? 자, 이럴 때는 저희 대한민국 남문화진흥원 산하 난치료센터로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제가 천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천종을 눌러봤을 때 압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탈수는 압력이 없으면 몸속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탈수가 오게 되면 남초는 본능적으로 기공을 닫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몸속에 수분기가 안 맞기 때문에 땀구멍이라도 다 닫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사가 안 되죠. 기공을 닫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탈수는 초기에 발견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왜 이럴까를 의심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답이 풀리지 않으면 저희들에게 문의를 하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아끼는 난초가 탈수가 왔을 때는 들고 병원으로 와야 됩니다. 겨울철에서 봄으로 넘어가면서 생리적으로 당대사가 안 되거나 저혈당 쇼크가 오거나 또 몇몇 가지 생리장애 등으로 탈수가 올 수 있습니다. 생리장애 등으로 온 탈수는 문제가 덜 되지만 감염에 의해서 올라가서 만들어진 탈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께서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조금 겨울이라 거칠어지는구나 라고 단순하게 여기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다른 난초들이 다 반짝반짝한데 이 친구 하나만 탈수기가 있다, 유기가 가셨다, 팽압이 떨어졌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바로 부어서 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적각 분을 열어서 보고 뿌리가 깨끗한지 애가 상태가 좋은지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아무런 데도 이상이 없는데 그렇다면 저희 병원으로 연락하셔서, 그리고 여러분이 뿌리가 안 좋다 역시나 전화를 해서 저희들에게 가지고 오시든지 해서 뿌리에 감염을 일으킨 요인을 찾아서 치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장기적으로 치료 설계를 하고 약물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병행해서 고쳐내야 되겠죠. 이 아래쪽보다 위쪽에가 갈색으로 변했죠. 자, 순서대로 변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있으려면 허리가 변했어요. 요거보다도. 자, 이런 경우는 무슨 일이 있나 봐야 됩니다. 탈수가 온 것은 막연히 잎이 시들어가는, 잎이 물기가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포가 괴사될 수 있습니다. 세포가 괴사되게 되면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죠. 탈수는 혼수 상태, 맥박이 없는 상태,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겨울철에 명장님 시비, 비를 줘야 되나요? 라고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새싹이 이렇게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아주 어리죠. 여기도 지금 새싹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너무 붙어 있네요. 자, 이렇게 됐다면 다 자란 이 폭에 비해서 이 새싹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시비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비는 여름에 한다, 겨울에 한다, 가을에 한다는 없습니다. 이 새싹이 어느 정도 자랐느냐에 따라서 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면 저희들 같은 농장에도 겨울에도 비료가 계속 가야 되는 곳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난초들은 하이퍼넥스를 타셔서 좀 주시는 편이 좋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하이퍼넥스 액상이 있죠. 마카몬 K 하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마카몬 K를 좀 더 보충을 해주시고, 이 난초 입장에서는 지금 성장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새싹이 없는 것은 다 컸는 것이죠. 이 친구는 이렇게 비료분이 적게 가도 이 새싹이 나오는 것은 많이 가야 된다는 점입니다.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새싹이 덜 자라고 지금 자라고 있는, 지금 야간 온도 때문에 좀 움츠려 있지만 준비를 하고 있는 곳에는 비료분이 조금 더 가야지만 확 온도가 높아지면 커진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정도로 덜 자랐을 때는
야간 온도를 조금 더 줄 수 있는 곳으로 자석 배치를 해서 고기는 조금 더 따뜻하게 우리가 난방기구가 돌아가는 곳 입구 그리고 백열등이나 열등을 켜서 조금 그 주변만 따뜻하게 해주면 되겠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야간 온도도 좀 주면서 함께 비료가 들어가게 되면 상당히 세력을 빨리 받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자, 이 속에는 난초 꽃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자, 지금 색상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홍장미라는 품종인데 한 열흘 정도만 지나면 붉은색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사피화, 홍룡보가 지금 사피문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꽃대가 성숙하고 있는 과정들이죠. 관리를 좀 잘 해주셔서. 명장님, 여기에다 왜 수태를 하셨나요? 네. 안에 습도가 너무 적체되면 안 되니까 조금 알아내라 라는 의미에서 수태로 이렇게 덮었어요. 그리고 투명 화통을 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투명한 화통을 썼습니다. 빛이 조금 들어갈 수 있게 했습니다. 투명 화통 이전에는 암 화통을 사용했겠죠. 특히 겨울철에 능동적으로 빨리 발견하셔서 난초를 살려낼 수 있는 방안의 관하의 한 편을 만들어 봤습니다. 민간 처방 동네에서 물어보셔 하시지 말고 저희 남문화진흥원이 하고 있는 클리닉 센터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대발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팬 여러분, 이대발입니다. 오늘 날씨를 봐보니 홍룡보 사피화가 이렇게 피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군요. 이파리는 사피가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 않는데 좋습니다. 홍색이 아직은 많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계적으로 아마 유리급지 싶습니다. 우리 출란에서는 신비디움 계량기에서 스네이크 스킨